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 정보입니다. 자, 오늘 40만 원을 넘어섰고요. 3.5% 빠졌습니다.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1.3% 빠졌고요. 코스닥은 2.8% 빠졌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뭐 트럼프 이야기를 탁 꺼내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트럼프가 있으니까 뭐 관세 그런 뭐 얘기들. 자, 보세요. 트럼프 급부상의 코스피 휘청, 미 대선까지 시계제로.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헛소리 중에 아주 헛소리다. 항상 이 언론은 헛소리를 하지만 그 헛소리 중에서도 정말 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자, 트럼프는 애초에 우세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내려오고 해리스가 올라가면서 약간 이슈화 됐었죠. 그래서 8월 달에 약간 뒤집힌 부분, 그리고 9월 초 정도에 뒤집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계속해서 트럼프 강세가 지속돼 왔었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상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트럼프 당선 때는 무역 갈등이 우려된다. 아니, 지금은 무역 갈등이 없었나? 그러니까 그냥 EU 붙이기라는 겁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이 하락했는데, 어저께 미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 이거 미증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큰 폭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알테오젠과 같은, 그쵸? 야, 금리 인하 낮아지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좀 더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즉,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가장 중요한 모멘텀, 머커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있죠.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 그쵸? 지금 바이오 종목군 섹터별로 대장주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유한양행 신약개발 FDA 승인, 알테오젠 제형, 그리고 ADC까지.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뭐예요? ADC 대장.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예요? CDMO 대장. 각 섹터별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강세.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강세가 나오고 있었죠. 근데 금리를 하락하는 부분에서 먼저 선반영되는 부분을 지금 약간 뱉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건전한 조정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종목이 나빠서 내리는 것.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 내리는 것. 오늘 하락하는 건 시장이 나빠서 내린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오늘 종가 얼마예요? 2570포인트 끝났습니다. 2386. 8월 달에 시장 급락 나왔을 때 10% 빠졌을 때입니다. 이거 하루에 10.8% 빠졌어요. 2000 거의 한 400포인트 정도예요. 얼마입니까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이 가격대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수치상으로 따지면 이때는 급락 투매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2440포인트에서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뭐가 나온 겁니까? 그렇죠? 바이오 종목군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건 정확하게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시장이 내려서 내린 거다. 근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바이오가 내리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을 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급락하는 데까지는 어떤 그 로직이 작용을 한 거냐면, 바이오 떨어지죠? 그러면 코스닥이 떨어집니다. 코스닥이 떨어지죠?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작동을 해요. 프로그램 매도가 작동을 하면서 지금 힘을 잃은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 힘을 잃었다고 해도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15조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도 물량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연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많이 빠졌다고 올라가요. 위에서 뭘 맞아요? 매물대를 맞죠. 이 매물대를 넘는데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거 뭐가 진행돼요? 여기서는 신고가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알테오젠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3% 정도 조정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건강한 조정 구간으로 봐야 되고, 시장도 2.8%, 3%가 빠졌어요. 3%가. 그러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오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치고 가겠느냐? 당연히 바이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모멘텀 관련된 이야기 안 드리고 있어요. 머크 관련된 모멘텀, 로열티, 마일스톤 수입 다 아시잖아요, 이제. 굳이 여기서 했던 거를 여기까지 계속 얘기했던 걸 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고,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종목군을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보세요. 리가켄바이오 10월 15일 지난주에요. 퓨처캠
그쵸? ADC, 비만 치료제, 퓨처캠은 뭡니까? 일라이릴리와 직접적인 기술 제휴를 맺었죠. 쭉 내려서 보더라도 지난주에도 계속 바이오, ST팜, 그쵸? 한국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다. 바이오 나오는 즉시 매수해라. 그쵸? 근데 이제 오늘부터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 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의한 조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시장에 의한 조정을 받을 때 오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바이오만 갖고 있으니까. 시장은 충분히 빠지고 다시 올라올 텐데 시장은 어쨌든 반등을 하겠죠. 근데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주도주가 될지는 너무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가격을 봤을 때 그 가격 기준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소통방에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이해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매매하는 방법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시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되고, 오늘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급부상에 코스피가 휘청했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진짜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데가 없네요. 제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거 말고는. 보세요. 트럼프 당선된 무역 갈등 우려. 헛소리죠. 그러면 바이든은 무역 갈등을 안 만들었나요? 중국과 잘 받아줬나? 아니잖아요. 그쵸? 바이든 최근에도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 걸었습니다. 성능 제한해서 수출하려면 수출해라. 이 규제 다 걸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 잡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절대로 지금 오늘 하락하는 부분은 시장에 의해서 빠진 거니까 절대 매도하면 안 되고요. 모멘텀 관련된 거, 머크와의 계약건, 그리고 앞으로 테르가즈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모멘텀 작용할 거고, 무엇보다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있죠.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것들 있죠. 모두 다 모멘텀 유지한다. 왜? 그게 시장의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오늘 하루에 보면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외국인 300억 매도했죠. 근데 한 달 동안 매수 물량 어때요? 1100억. 지금 셀코리아 한다고 아주 연일 난리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1100억, 기관 200억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기관 투자자들을 우리가 욕한다고 해도 얘네들도 될 게 뭔지를 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딱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어떤 종목군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르기 전에 알아야 된다? 헛소리입니다. 오르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맞잖아요. 오르기 전에 알려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내가 보유했더니 50%, 100% 올랐다더라. 그럼 이거 안 올라가면 시간 로스. 주식이라고 가만히 있나요? 그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요즘에 말 많죠. 이거 지금 삼성전자가 비싸다고 보는 사람은 없어. 충분히 싸졌다. 오케이, 너네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주가도 너무 싸졌다. 근데 이게 오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알테오젠 비싸요. 비쌉니다. 근데 비싼 주식이 더 가죠. 미증시 엔비디아 어때요? 비쌉니다. 실적보다 가격 먼저 떴어요. 근데 엔비디아 어때요? 더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새벽에 마감된 거, 한국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엔비디아 새벽에 마감된 엔비디아는 4.5% 올랐습니다. 그 높은 가격대에서도 우리가 강한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이고,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에 지나지 않고 이 조정 구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여기입니다.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기준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16페이지 이상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이것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그리고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충분히 조정을 받았지만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죠? 조정 구간이 조금 커지더라도 우리가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면 위험할 구간이 없고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알테오젠을 왜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